네, 야구가 없는 월요일 저녁,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 함께 참견할 두 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용택 해설위원, KBS 김도환 기자와 오늘 함께 참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50경기, 50경기가 넘어섰습니다. 시즌 한 3분의 1 정도 넘어섰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대대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고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구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야구의 참견은 그래서 6월 첫 주를 맞아 지난 5월을 정리하고 6월을 예상해보는 월간 야참으로 이번 시간 꾸몄습니다. 월간 야참 5월호에 이어서 6월호에도 KBS는 판정단이 뽑은 이달의 선수가 월간 야참 6월호 표지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지금 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음표가 지금은 쳐져 있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월간 야참 6월호의 표지 모델로 이달의 선수로 선정이 될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에 발표가 되겠습니다. 5월 어떠셨어요, 두 분은? 뭐 5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뭐 야구 중계도 하고, 네, 뭐 알럽 베이스볼도 야구도 하고. 네, 야구의 참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사실 조금 더 바빴던 거는 이제 아시안 게임 이제 대표팀 그 선발 때문에 그것도 회의들도 좀 있었고요. 네. 뭐 정신없이 바쁘셨네요. 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예, 네. 예, 예. 김 기자는 어땠어요? 네, 저희도 뭐 취재하느라고 뭐 너무 바빴고요. 잠실야구장 비롯해서 전국 구장을 누비느라고 바빴고 또 박용택 위원은 작년에 우리가 새내기 드래프트 할 때 유튜브 걸린 게 조회수도 많이 나고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좋은 기억을 갖고 오늘 이렇게 세 분 같이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5월 한 달을 지금 정리해볼까 하는데 10개 구단의 5월은 희비가 엇갈린 교차된 한 달이었습니다. 어떤 팀은 정말 웃었고 어떤 팀은 많이 힘들었던 한 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5월 달의 성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10개 구단의 5월 월간 성적이 되겠습니다. 5월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했던 것은 역시 LG 트윈스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7할에 넘는 승률을 LG 트윈스가 기록을 했습니다. 랜더스가 6할 3푼 6리, 롯데자이언츠가 13승 9패로 5할 9푼 1리 이렇게 상강이 형성이 됐어요. 맞아요. 네. 재밌는 것은 한화 이글스가 월간 승률 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5월 월간 승률이 지금 11승 10패잖아요. 맞아요. 플러스 1. 맞아요. 정확하게 2021년 8월에 딱 5월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 9월에 이제 12승 9패로 플러스 마진을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플러스 마진을 기록한 달이 2019년 9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야. 네. 그러니까 정말 선전했다는 얘기죠. 현재 순위는 뭐 지금 9위에 좀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5월 한 달을 하나는 굉장히 잘 보냈다는 얘기가 맞아요,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예. 두산 베어스도 5할의 승률을 보여줬고 기아도 중위권에서 버티는 한 달을 보여주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역시 좀 어려웠고 삼성 라이온스가 최하위 좀 기대 미치지 못하는 승률을 기록을 했네요. 네, 삼성 라이온즈 3할 6푼 4리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삼성 라이온즈 어린이 회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8승 14패 3할 6푼 4리. 제가 어렸을 때 장효조 선수를 되게 좋아했어요. 장효조 선수가 첫 번째 리딩 히터 3할 6푼 9리로 했거든요. 삼성 라이온즈 월간 승률이 장효조 선수의 타율보다 5리가 떨어집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요즘 이제 롯데 자이언츠를 움직이는 마법의 단어가 기세잖아요. 맞아요. 기세. 저는 삼성의 문제점, 삼성의 기조가 뭔지 권성욱 애가한테 즉석에서 7, 8월에 삼성이 계속 이러면 한번 참견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가 삼성전자에서 제일기획으로 이 주부서 이제 지원하는 부서가 옮긴 지 딱 7년 됐거든요. 벌써 7년 됐어요? 지금 이제 기자들 제가 야농 축배, 야구, 농구, 축구, 배구 만나면 다들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용진이 형도 계시지만 재용이 형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삼성도 언젠가는 조금 이제 한번 좀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즉석 제안을 한번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왕조였잖아요, 삼성.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이제 관중도 지금 대박을 흥행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롯데자이언츠 잘하면서. 삼성이 아쉬워요. 삼성이 여기에 좀 기름을 부어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삼성이 잘 되면 아마 흥행 면에서는 더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더 크게 아마 불이 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산 베어스 이승엽 감독 초보 감독인데 지난 한 달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한 달 동안에
5할 승률을 기록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두산은 뭐 계속해서 4월, 5월 지금 그 5할 승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승엽 감독의 성격이 어떤지 아시죠? 아주 무난하거든요. 네, 아주 무난하고 근데 성적이 무난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무리를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팀 운영도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영? 그래서 크게 무리하지 벗어나지 않는, 않는 무리하지 예, 않는. 그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분명히 있겠죠. 네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어떤 두산의 전력을 가지고 이 정도 지금 성적을 달리고 있다? 저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보여요. 언젠가 이제 두산 베어스 이승엽 감독도 수를 던져야 될 때는 확실히 좀 다른 면모를 좀 보여주겠죠? 국민 타자입니다. 네. 이렇게 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강경태 의원께서 좀 무난하게 5월달을 보냈다고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아마 말씀해주신 대로 승부를 걸어야 될 때는 아마 국민 네. 타자다운 또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제 6월달이 넘어서면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아마 이 순위표는 또 아마 변동이 있고 맞아요.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6월달은 또 어떤 승률을 기대할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5월달 성적을 토대로 5월의 이슈 먼저 살펴보고 6월의 전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야참 6월호 5월 이슈 베스트 3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베스트 3 가운데 5월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웬만해선 LG 트윈스를 막을 수 없다. 역시 LG 트윈스 얘기가 네. 먼저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승률이 7할이 넘었었습니다. 무시무시했죠? 그럼요. 네. 그냥 뭐 언제 지나 싶을 정도로 뭐 계속 위닝 시리즈를 계속했으니까요. 맞아요. 4월의 마지막에 기아 타이거즈였죠. 이제 수입회를 당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뭐 계속 연속 위닝 시리즈를 거뒀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팬들로서는 정말 행복한 한 달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진짜 이 언제 지나 이렇게 말씀을 했을 정도로 5월에 그 위닝을 안 한 리그 시리즈가 없을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기세가 대단했고요. 특히 이제 흥행도 대단했는데 LG 트윈스하고 롯데자이언츠가 맞붙었던 그 시리즈는 주중에 평균 2만 명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잠실 구장이 아주 북적북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 이제 저희가 그 중계를 못했다는. 그렇죠. 이게 부러우면서 중계를 TV로 지켜봤다는 맞아요. 점. 네. 그러면은 LG 트윈스가 4월 달과 5월 달이 어떻게 달랐는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과는 또 다른 모습을 5월 달에 분명히 보여줬죠. 맞아요. 네.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느껴지셨나요? 뭐 우선 승률이 많이 차이 나죠. 승률 차이 그리고 나죠. 사실 이제 올 시즌 역대급 투고 타자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LG 트윈스는 역대급 타고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타고 시즌. 네. 전체적으로 뭐 팀 OPS, 팀 타율, 여러 가지 뭐 팀 WRC 플러스 여러 가지가 정말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4월보다는 5월은 공격력에 있어서는 조금은 떨어진 모습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지만 팬분들은 사실 이제 그 영역 감독은 실책이 정말 거의 뭐 절반으로 줄었다. 맞아요. 그 부분은 이런 맞는 얘기를 얘기입니다. 했어요. 맞는 그것도 얘기입니다. 맞는데 사실 네. 팬들은 이럽니다. 도루를 절반으로 줄였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팀이 잘 돌아가고 있다. 근데 실제로 도루의 어떤 성공률이 뭐 4월에 61%, 5월에는 63%.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루로서 얻을 수 있는 게 무형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보여지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도루로서 얻는 건 크게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에 뭐가 좋아졌을까요? 결국에는 선발 투수죠. 선발 투수. 네. 이제 어허. 켈리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어떤 페이스를 좀 찾았고요. 그리고 뭐 플로커 계속해서 잘 던져주고 있고 결국에 키포인트는 3선발이었는데 김인식 선수가 이제 조금 부진한 틈을 타서 임창규 선수가 그렇죠. 네, 그렇죠. 올 시즌 정말 롱맨으로 시작했던 임창규인데 그냥 MVP 후보였어요.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대단한 피칭을 해주면서 뭐 보시면 팀 선발 ERA가 3.66에서 2.98로 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요. 맞아요. 네. 예,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계속 이길 수 있는 야구가 됐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팀 전반적인 타율 자체는 4월에 비해서 5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늘어난 부분은 경기나 홈런 수가 확실히 늘어나고 그 역할을 박동원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임창규 선수가 투수 쪽에서 MVP 후보라면 5월달, 박동원 선수 또 뭐 1번에 또 홍창기 선수. 맞아요. 사실 홍창기와 문성주 선수는 언제 아웃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 살아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김현 선수가 좀 많이 부진했었고, 뭐 오스틴 선수는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해줬는데, 그렇게 또 이제 그 한 5번, 6번, 7번에서 또 쌓였던 것들을 박동원 선수가 한 7번 타순에서 맞아요. 계속 싹 쓸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저도 염경엽 감독님이 하도 이제 도루를 강조해서 네네. LG 트윈스가 혹시 숨어 있는 게 뭐가 좀 이득이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숨어 있는 기록 중에 요건 하나 있습니다.
LG 트윈스를 상대하는 9개 구단이 2022 시즌에 직구 계열, 패스트볼 계열을 41%를 던졌는데요. 네네. 올 시즌에 45%를 패스트볼 계열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루 효과다. 네, 9개 구단이 직구를 좀 많이 던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루로 잃었던 효과도 있지만 이런 숨어있는 장점은 있는데 어쨌든 박 의원 말씀대로 저도 도루를 너무 시도하는 거는 반대지만 이런 세세한 미세한 효과는 조금 있었던 그런 시즌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제가 이제 4월에 그 LG 경기를 가서 이제 연경학 감독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감독님 너무 뛰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감독이 이랬어요. 정확하게 연경학 감독이 야 나는 뭐 짱구냐? 이러면서 아, 생각하는 게 있다. 그냥 뭐 애들 그렇게 뛰어가지고 어떻게 시즌 치느냐고.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시범 경기만 했으면 쟤네 그냥 시범 경기만 하나 보다 하기 때문에 한 4월 한 달 정도는 좀 보여줄 거다.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잠잠한 좀 월을 좀 보내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좀 이제 안 뛰는구나 싶을 때 한 번 더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 내가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다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 나왔네요, 이게. 근데 이제 실제로 요즘 이제 영역 감독이 인터뷰에서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네. 우리의 어떤 그런 야구를 좀 보여줄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4월 달에 경기당 도루 시도가 2.46개였는데 5월 달에는 1.30개로 확실히 맞아요. 줄었습니다. 뭐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죠. 거의 절반 가까이 네,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토요일까지 LG 트윈스가 시도했던 도루가 벌써 100개예요. 엄청나게 사실은 낀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분명히 상대에게 심어준 것까지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6월 달부터는 그럼 어떤 야구를 LG가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한데 궁금하잖아요. 네. 일단은 6월 달 출발이 좀 좋지는 못했어요. 3연패로 일단 6월 달 6월 출발을 정말 했습니다. 어렵게 시작을 했죠. 그러게요. 그래서 LG 트윈스의 염경엽 감독이 사실 이런 부담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7, 8월에 성적이 약간 하락세다 그러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체력 문제 아닙니까라고 그런 얘기 나오죠. 또. 문제를 제기할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LG 트윈스가 SSG 랜더스 롯데자이언츠와 함께 3강을 형성을 하고 있고 선두권 계속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염경엽 감독이 이끄는 LG 트윈스가 6월 달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야참 6월호 5월의 첫 번째 이슈는 LG 트윈스에 관한 이야기였었고요. 5월의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수베로 대 최원호 감독입니다. 5월달 사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하나 이글스의 감독 맞아요. 전격 감독 경질이었었죠. 네네. 수베로 감독 이후에 최원호 감독 체제 한화 이글스 뭐 몇 경기 아직 치른 것은 아닙니다만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떠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구단 내부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프론트 분의 한 분 이야기인데 합격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5월달 성적이 워낙 좋았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 이런 건 있습니다.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출퇴근부터 해서 훈련부터 해서 조금 타이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외국인 아무래도 감독이 맞아요. 저도 우리 부서가 좀 외국인 부장님이 오시면 조금 이런 게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럼 좀 편해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구단 성적 좋아졌죠. 그리고 선수들도 이 서산에서부터 최원호 감독하고 절반 정도가 다 같이 했던 멤버들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사령탑이 오셨고 또 선수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게다가 성적까지 좋고 일요일 날 이진영 선수가 빠져나는 거 혹시 보셨나요? 멋있었어요. 사실 멋있었어요. 이거 만화 같은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구단 내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도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원호 감독의 원래 성격도 제가 아까 이제 이승엽 감독은 항상 이제 무난한 성격이다. 최원호 감독은 사실 칼 같은 성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절대 어떤 잘못된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규칙을 어긋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용서하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그 2군 감독을 하면서 선수들이 다 알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저는 최원호 감독처럼 지금 하나 이글스를 잘 알 수 있는 감독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이군에서 퓨처스에서부터 계속 함께 맞아요. 해왔었죠. 네네. 그리고 뭐 감독 대행도 했었고요. 대행도 했었습니다. 이제 최원호 감독이 사실 처음에 이제 뭐 이기는 야구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기는 야구를 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내년 시즌 개막부터 우리는 이기는 경기를 하는 어떤 토대를 만들겠다 올 시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는 정확하게 뭐 어떤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처음에 왔을 때 수비 시프트에 대한 어떤 정리들 그다음에 뭐 필승조 맞아요. 마무리 맞아요. 확실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투수들에 대한 정리들 그리고 라인업에 대해서도 이제 선수들이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몇 번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가는 모습들 저는 지금 이제 그게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 속에서 벌써부터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원호 감독이 이 팀을 맡으면서 이기는 야구를 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예시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말씀해 주신 라인업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그리고 시프트는 아예 안 하겠다가 아니라 투수의 동의를 얻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필승조로 확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 세 가지를 했는데 김도환 기자가 보기에는 그 세 가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또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김재박 감독님 인터뷰를 해봤는데 최원호 감독을 현대에서 이제 선수 시절에 자기가 지도를 했는데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가지고 오는 선수였다라고 기억을 하면서 최원호 감독이 굉장히 학구파라고 저희한테 기자들한테 맞아요.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원호 감독이 학습 능력도 되게 뛰어나고 뭔가 좀 공부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칼 같은 면도 있어서 추격조, 필승조 확실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선도 오그레디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선수들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없으니까 더 잘 나가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정확하게 넘겨짚어야 돼요. 더 잘 되나요, 지금? 그럼요.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가 훨씬 나은 거고. 어쨌든 누군가에는 기회가 주어진 그러네요. 거예요. 예. 아까 또 이제 쉬프트 얘기도 했었고 필승조 얘기도 했었는데 마운드에 있어서 변한 사실은 이 성적만 가지고 현재 성적만 가지고 수베로 이전과 또 최원호 감독 맡은 이후의 변화를 좀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의미 있는 숫자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어떤 그 선발과 구원을 이렇게 나눠봤을 때 숫자상의 큰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팀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지금 이제 뭐 표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구원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좀 평균 자책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뭐 이제 순위는 조금 오히려 한 칸 더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저는 구원 쪽에서는 이제 이기는 경기는 정말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이런 팀은 어느 정도 마운드는 구축이 됐다고 보여요. 특히 이 불펜에서는 김범수 선수라든가 윤대경 선수가 최근에 아주 좋잖아요. 이 선수들이 확실히 이제는 이기는 필승적으로 투입이 돼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화 이글스 5월은 5할이 넘는 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꽤 오래간만에 2019년입니다. 2019년 9월. 9월 이후로 참 오래간만에 5할이 넘는 한 달 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 높은 승률이 앞으로 좀 계속 유지가 돼서 지금 현재 종합순위는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위기라면은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하주석 선수가 징계가 끝나가고 있거든요, 어느덧. 근데 제가 이제 일요일 날 또 한화 이글스가 기분 좋게 승리를 해서 프론트에 좀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퇴근하면서 팀이 잘 나가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슬픈 얘기 아닌가요? 지금 좋은 케미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쨌든 하주석 선수가 돌아오는 것도 한화 이글스로는 지금 좋은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최원호 감독이라면 하주석 선수를 정말 좋은 리더로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봐요. 예. 하주석 선수도 그 징계받는 동안 느낀 게 굉장히 많았었겠죠. 그리고 또 최원호 감독이라면 하주석 선수에게 또 다른 아마 기회를 또 다른 의미를 아마 부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팀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한화 이글스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즌 더 높은 승률을 유지해서 정말 오래 기다려온 팬들에게 이기는 야구를 꼭 선사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여참 6월호 5월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세 번째 이슈는 흔들리는 신인왕 판도입니다. 저희 야구점 2회 때 신인왕 얘기했었잖아요. 그 당시 두 분 누구 뽑으셨어요? 그 당시 다 문동주 선수 만장일치 나왔었죠? 만장일치 아니었나요? 만장일치였었죠? 맞아요. 1순위가 문동주 선수 맞아요. 다 만장일치였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2순위, 3순위 조금 갈리긴 했었어요. 네, 김도환 기자도 역시 문동주 선수 문동주였는데 저는 3등에 박명근 선수를 뽑았고요. 일요일 날 알로페에서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박명근 선수가 지금 다크호스를 뛰어넘어서 뭔가 강력한 후보로 등장할 것 같은 예감이 좀 드는데요. 제목처럼
신인왕 판도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저는 흔들렸다기보다 그냥 갈아엎었어요. 그 정도, 그 정도로 완전히 갈아엎었다. 네.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 역시 김동 기자 얘기 같은 건 박명근 선수. 박명근 선수 진짜 대단하대요. 좋아요. 정말 대단하던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김민석 선수도 타자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선수였고. 롯데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떤 새로운 피, 예, 여러 가지를 좋은 활약을 해주는 건 맞지만 저는 신인왕은 쉽지 않다고 신인왕까지는 보고요. 타자들은 쉽지 않다. 저는 윤영철 선수 다시 한번 갑니다. 윤영철 제가 선수로. 윤영철 선수 고3 때 프로 입단도 하기 전에 네, 내년 시즌 신인왕은 윤영철이다 이랬는데 왜냐면 윤영철 너무 자주 갈아타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이게 사람이 또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때 타석에서 볼을 봤을 때는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윤영철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시즌 초에 하는데 안 되나? 약간 속으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윤영철 선수가 2경기 이후에는 뭐 완벽하게 그냥 안정적인 선발 투수로서 좋은 역할들을 계속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타자들이 점점 더 이제 윤영철의 매력에 빠지고 있어요. 타자들이. 네, 타자들이. 이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타자들의 매력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타자들이 윤영철의 매력에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런 피칭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저는 또 놀라운 건 최지민 선수. 최지민 선수 얘기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최지민 빠지면 안 최지민 됩니다. 선수도 아주 강력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강력합니다. 5월달 11경기 이제 불펜으로 나온 거죠. 11경기 나와서 2승 했고 1세이브 2홀드 평자가 0 기록을 맞아요. 했습니다. 5월 한 달 네. 동안 0이었어요, 평자가. 미스터 제로예요. 미스터 제 5월 한 달 대단합니다. 강릉에서 또 한 번 인물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지민 선수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애니콜 최지민 선수고 네네. 그 왼쪽으로 약간 이렇게 그 들어가는 대각선으로 크로스파이어 되는 공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네네, 맞아요. 최지민 선수 저는 한 40, 박명근 선수 한 60. 그 정도로. 윤영철 선수 지금 죄송해요. 선발 윤영철 아까 말씀해드렸죠. 제가 볼 때는 한두 게임 지나면 2점대 갈 것 같은데. 윤영철까지. 윤영철까지. 맞아요. 문동주 선수가 5월 달에 4경기에서 1승 2패 8.2 평자를 기록을 했는데 근데 6월달 첫 경기에서 굉장히 잘 던졌어요. 맞아요. 문동주 선수 7이닝 무실점 기록을 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동주 선수가 5월 약간의 부침을 겪은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신인왕 경기 다시 또 불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올 시즌 너무 이제 야구 선배로서 야구인으로서 좋은 건 뭐 두산의 김동주 선수, 뭐 김동주도 좋습니다. SSG 맞아요. 송영진, 맞아요. 그리고 저기 NC의 이용준 선수 뭐 이런 역시 좋죠. 선수들 그냥 정말 새로운 이런 좋은 투수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너무 정말 좋더라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LG 트윈스 김범석 선수 콜업했잖아요. 네네네. 김범석 선수 좀 어떤 선수인지 좀 보셨어요? 고3 시절부터 좀 많이 봐왔었고요. 경남고였었잖아요. 예. 제가 뭐 좀 단언할 수는 없지만 타격 능력으로 봤을 때는 글쎄 뭐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선수? 그 정도. 네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퓨처스 기록을 보니까 34경기에서 3할 7푼 6리에 4할 3푼 9리 출루율, 장타율이 6할 3푼 3리에 6개 홈런. 네. 이미 퓨처스는 평정을 하고 저는 지금. 타격은 퓨처스에서는 할 일 없다고 봐요. 퓨처스 할 일 없다. 결국에는 이제 포수가 돼야 돼요. 결국에. 포수가 돼야 된다. 또 주력도 상당히 느리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포지션 플레이어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타격 능력은 좋지만 네. 플레이어로서는 조금 더 다듬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수를 봐야 되는데 이제 포수로서는 지금 이제 수술한 부분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알겠습니다. 김범석 선수까지 과연 남아있는 시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 부분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시즌을 올해는 많이 나와서 너무 네, 뿌듯하고 맞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월간 야참 6월호 이렇게 해서 5월의 3가지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6월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6월 전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야참 6월호 6월 전망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녁을 명 받았습니다. 6월을 손꼽아 기다리는 선수들이 있겠습니다. 제대 손꼽아 기다려야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국방부식에 지금 계속 돌아가고 6월 있습니다. 12일이죠. 6월 12일 이제 상무에서 전역을 하는데요. 네. 삼성 라이온즈 최채웅 선수, 최지강 선수, 저하고 동명이인인 김도환 선수, 네, 기아 최원준, 한화 오동욱, 배동현, 조한민, 최인호 선수, 롯데자이언츠 손성민 선수 굉장히 지금 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선수인데 맞아요. LG 트윈스 이상용 선수고요. 두산에도 김민규 선수 모두 14명의 선수들이 전역할 예정입니다. 이 전역하는 선수들의 면면도 정말 화려한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눈에 띄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먼저 삼성 얘기 좀 해볼까요? 삼성이 아까 삼성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선발도 그렇고 불펜도 지금 굉장히 힘겨운 상황인데 최채영 선수, 최지광 선수 분명히 선발과 불펜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죠. 최채흥 선수도 뭐 계속 선발 로테이션을 이제 입대 전에도 좀 돌았던 그렇죠. 선수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지강 선수가 얼마나 더 좀 이렇게 좀 가다듬어져서 나왔을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해요. 거친 면이 있었죠. 네, 그 이제 사실 삼성이 아직도 지금 오성환과 우규민 선수가 지금 그렇죠. 맞아요. 뒤쪽에서 마운드에서 버티는 상황인데 맞아요. 사실 뭐 버티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최지강 선수 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다시 돌아올지 좀 상당히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스는 최원준 선수를 아주 뭐 많이 기다리고 있고 최원준과 나성보 빨리 돌아오기 요즘 기아 팬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선수 6월 10일 날 오죠. 네. 나성범 선수도 지금 6월 말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아 타이거즈가 사실 뭐 6월 첫 번째 시리즈에서 지금 롯데자이언츠한테 두 판을 졌지만 일요일 날 분위기 반전에서 저 성공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예. 최원준이라는 또 이 톱타자 카드가 온다? 이건 진짜 천군만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12일 날 저녁이잖아요. 네네. 아마 13일 날 라인업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홉 달 바로 제대 휴가 이런 거 없이 아유,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네. 12일 날 아침에 제대하면은 저녁에 바로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다음 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정도 좀 쉬었다가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최원준 선수를 많이 기다린다는 얘기가 되겠고 LG 이상용 선수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이상용 선수가 지난해도 좋았고 네. 또 올 시즌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 영경혁 감독은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네네. 오면은 바로 그냥 선발의 어떤 기회들을 분명히 줄 거라고 선발로? 보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 이제 5선발 경쟁을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롯데자이언츠에 네네. 손성빈 포수를 롯데자이언츠도 지금 애지중지하지만요. 맞아요. 다른 팀 관계자들이 굉장히 레벨을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손성빈 선수에 대해서. 손성빈 선수. 그러니까 롯데가 뭐 내년 시즌, 내후년 더 강해질 것 같다라는 그 여러 가지 그 분석 중에 유광남 선수가 사실 금광불개이긴 하지만 유광남 선수의 백업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근데 손성빈 선수가 온다? 롯데자이언츠 부산갈매기 아마 날개를 달아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예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군에서 제대하는 선수들이 어떤 리그에 합류가 되면서 앞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팀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선수들이 또 리그의 판도를 또 어떻게 바꿔나갈지 이 선수들의 활약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두 번째 전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위권 팀들 6월은 달라. 저희가 시즌 전에 예상 많이 했잖아요. 네. 키움은 항상 예상을 빗나가는 맞아요. 팀이었습니다. 하위권으로 예상을 하면은 한국 시리즈 진출을 하고. 네. 근데 올 시즌 많은 분들이 키움 인정. 올해도 상위권 갈 것이다 했더니 지금 하위권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청개구리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도 어떤 멤버들 구성 갖고는 쉽지 않아 라고 계속했을 때는 계속해서 잘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난해 그 가을 야구가 너무 강렬했어요. 강렬했죠. 네, 정말 너무너무 강렬해가지고 오케이. 진짜 키움 인정. 키움 인정했거든요. 인정했더니 또 이러네요. 참 익히고 싶지 않네요. 어쨌든 일요일 날 그래도 이정우 선수가 최근에 살아나고 있고 네. 또 일요일 날 지금 홈런 포함해서 4안타 쳤고요. 그리고 키움이 그래도 외국인 선수 3명은 어느 정도 이제 중타는 평타는 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팀처럼 빠져 있는 선수도 없고 하니까 이정우 선수가 그동안 사실 좀 이제 4월에 좀 부진했는데 맞아요.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기대를 그래도 좀 해봐야 되고 키움은 저력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좀 6, 7월이 기대되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안우진, 요키시의 최원태 좋죠. 후라도도 괜찮아요. 맞아요. 정천원 잘 던. 네. 5선발이 이렇게 꽉 차 있는 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일요일 날 보니까 임창민 선수가 아직도 마무리를 하는데 임창민 선수의 제가 뭐 9위를 걱정하는 것보다 뒤에서 스토퍼를 막아줄 선수가 김재웅 선수도 작년만은 못하거든요. 그렇죠. 김재웅, 임창민이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예감이 좀 들어요. 결국은 득점 지원이 안 돼. 맞아요. 결국에 가장 타선이, 큰 타선이 힘을 내줘야 되고 네. 이정우 선수. 네. 이제는 뭐 이제 본 궤도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뭐 김혜성 선수도 뭐 계속 그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맞아요. 뭐 러셀 선수 괜찮고요. 이영종 선수가 조금 그리고는 끝이네요. 이영종 선수가 좀 분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용정 선수는 고집을 꺾어야 돼요. 네. 어떤 고집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야구 메커닉적인 부분들 또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냥 항상 머릿속에 강하게가 끝이에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사실 이제 힘 빼는데 뭐 15년씩 걸리고 20년씩 걸리는 건 맞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한 번만 딱 이게 느끼면 온다면 사실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그렇죠. 지금도 신체적인 능력이 좋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직도 개막전에
그 끝내기 안타 치고 박용택 위원하고 서로 이렇게 상기된 상황에서 인터뷰했던 거를 제가 기억하는데 빨리 좀 개막전 때 그 감각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영종 선수 보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 5월달 힘겹게 보냈고 또 선발진에 꽉 차 있고 이정우 선수가 이제 5월달 OPS가 0.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정우 선수 키는 이정우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정우 선수가 이제 본궤대에 올라서면서 키움도 이제 반격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이제 요건들이 갖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KT가 진짜 정말 예상 바뀐 것 같습니다. KT는 지금 최하위인데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사실 이제 생각 못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는 했었지만 역시 부상 선수 영향이 맞아요.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죠. 시즌 초부터 너무 많았고 저는 첫 번째로 꼽는 건 벤자민이에요. 네, 정말 배신자예요, 배신자. 아니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속일 수가 있나? 개막전 한 경기 잘 던지고. 아니 사실 개막전도 제가 2월 10일경에 본 피칭보다는 별로였어요. 그때 이미 떨어져가는. 그때 너무 좋아. 2월 10일경이 그렇게 좋은데 와, 도대체 시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라 그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구속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하면은 어떤 부상 이슈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2명이 다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슐서 선수 그 사선에 있는 외인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슐서 선수가 지금 교체 대상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걸로 저는 대략 알고 있는데 외국인 2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 KT가 반등한다라는 장담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아까 이정우 선수처럼 강백호 선수가 사실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외국인 원투펀치가 빨리 해결이 돼야 KT도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실 외국인과 별반 차이 없는 소영준 선수가 또 이탈을 했죠. 이번 시즌은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이제 부상 선수들이 조금씩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균 선수가 복귀를 했고 뭐 조용우 선수도 이제 뭐 복귀 날짜가 어느 정도 좀 배정대 선수도 복귀를 했죠. 그렇다면 이제 KT도 이제는 서서히 좀 반격할 수 있는.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어떻게 투수들이 마운드가 어떻게 꾸려지느냐 이제 그 부분이 아직 KT에게는 좀 남아 있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삼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 제대 선수들이 어떤 분위기를 좀 바꿔주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는 기대만큼 좀 미치지 못하는 팀들에게는 남아있는 6월달의 숙제고 남아있는 6월달에 어떤 기대할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망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전망은 아까 김도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외국인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체 외국인 게임 체인저가 될까가 6월 세 번째 마지막 전망이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 이글스가 오그레디 선수를 내보냈죠. 포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내보냈다는 얘기는 다른 선수 좀 찾아보고 있다는 얘기가 뭐 되겠는데 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대체 후보를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이제 뭐 거기서 뭐 더 진전된 상황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그럼 언제쯤 발표하겠냐라고 이제 공식 질문을 했더니 구단에서는 특정한 날을 지금 현재 짚어드릴 수는 없다. 다만 다양한 스타일의 타자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로 봐서는 지금 막바지 진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진통이냐?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스타일. 제가 보기에는 일루수를 뽑느냐, 외야를 뽑느냐를 놓고 구단에서 뭐 이렇게 막바지 진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포지션만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스타일이 뭐 예를 들어 지난해 이제 터커먼 선수가 뭐 여러 가지로 좋은 활약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정말 뭐 결정적인 장타 그런 이제 정말 팀을 게임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사실 계약을 안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홈런 타자를 원했다가 실패를 했고 현재 KBO 리그 외국인 타자의 어떤 트렌드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오스틴도 그렇고 예레디아도 그렇고 또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약간 중장거리형의 변화구 대처 능력적 이런 타자를 좀 더 선호한 상황이라면 하나도 글쎄요. 또 힘 있는 타자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조금 시선을 좀 다르게 보는 게요.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 왜 그런 타자들이 계속 성공을 하나? 사실 그런 타자들이 장타력이 갑자기 늘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조금 수준 낮은 공이기 때문에 장타력이 더 살았다? 저는 이렇게도 안 보고요. 결정적으로 잠실 야구장을 제외한 모든 야구장이 되게 짧습니다. 작다. 사이즈가 작다.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폭발적인 어떤 파워를 보여주는 타자들이 많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이제 작은 야구장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무래도 어떤 수준이 조금 원래 뛰었던 리그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 에버리지가 나올 수 있는 타자들이 와서
처음에 이제 적응하는데도 시간도 걸리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에버리지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투수를 만나도 좋은 컨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하나하나 나오다 보니까 자신감 없고 그게 이제 성공으로 가는 좀 어떤 열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장타 능력까지, 장타까지 나올 수 있는. 네. 와, 굉장히 좀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는 또 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래서 피렐라를 뽑았던 뭐 그 구단의 관계자들 또 그다음에 NC 에릭 테임즈 뽑았던 그 관계자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이게 지금 운이 좋아서 그렇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더라. 그리고 오그레디 선수도 일본에서 홈런을 15개 쳤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폭망할 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럼 이제 역으로 뭐 사석이니까 그러면 한화 이글스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상대편 적군에서 보기에는 기아의 예전에 버나디나 같은 선수가 오면 한화가 굉장히 탄탄해질 거다. 지금 한화가 끈질기게 물고 들어가는 그런 외인 타자가 한 명 있게 되면 노시환이라든가 최은성, 일요일 날 이진영도 말론을 쳤고 해서 타격의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외인 선수 한 명 타자가 굉장히 클 것 같다. 굉장히 잘 뽑으면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나 이글스니까 좀 버나디나 말고 데이비스로 가시죠. 데이비스로.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비슷하네요. 정확하게 해줬다 그 선수는 나중에 장타력까지 보여줬던 선수를 얘기했습니다. 하나 이글스 얘기를 했습니다만 외국인 선수 교체 지금 생각되는 예상되는 구단들이 몇몇 구단들이 있습니다. 아까 KT의 슐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기아의 메디나도 지금 약간 좀 불안하죠. 근데 전 경기 또 잘 던졌어요. 그리고 두산의 딜런도 지금 약간 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렉스에 대한 얘기는 어떻습니까? 렉스도 사실은 부상 이슈가 있으면서 시즌 초에는 좀 부진했다가 좀 잘했다가 요즘에는 또 경기 아예 나오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부상 때문에 이제 못 나오고 있는 역시 부상 이슈가 좀 있습니다. 구단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렉스 선수는 조정 과정을 거치고 다시 기용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사실 이제 성민규 단장한테 제가 이제 외국인을 물어보면 그 약간 이제 그 사투리로 외국인도 우리 식구입니다. 뭐 그러면서 본인은 4월에 그 스트레일리아하고 반지가 안 좋을 때도 저희는 한 번도 바꾼다 안 바꾼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이제 단장님이 그러시는데 렉스 선수도 식구의 한 부분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처럼 이제 롯데에서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모 구단 단장님이 사선에 있는 투수,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메디나 선수를 교체 후보군으로 보고 계신 그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한 분은 지금 원래 나가 계신 기간이고요. 지금 스카우트 파트 팀의 팀장 한 명이 이번 주 중에 출국하는 거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단순히 메디나를 바꾼다 안 바꾼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내년 시즌 용병까지 보러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로 봐서는 메디나 선수가 제가 봐서는 좀 위태위태해 보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술서 선수 그리고 두산의 딜런 파일 선수가 지금 사선에 있는 투수들인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외국인 파트한테 현재 뭐 어떤 선수들이 후보로 언급되고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양키스 소속의 테너 툴리 그리고 클리블랜드 소속의 투쌍이라는 선수 있습니다. 투키 투쌍 그리고 토론토 소속의 케이시 로렌스 선수들이 계속 여러 구단, 복수의 구단들이 봐왔던 투수다. 그렇게까지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시즌 중간에 외국인 선수 교체가 참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메디나 선수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기아는 지금 앤더슨도 안 좋잖아요. 앤더슨도 지금 빠져있는 상황인데 기아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아가 사실 지난해도 그랬었거든요. 지난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알로페 나가서 어떤 선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냐면 치치 선수가 마치 한국 야구에 저는 온 줄 알았어요. 왔다가 간 줄 알았어요. 인천공항에 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치치 선수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치치 선수의 에이전트의 언플 좀 속상해했던 구단들이 지친 구단이 많아서 치치 선수가 지금은 리스트에 없다고 합니다. 올 겨울까지도 그 리스트에 있다가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해 왼손 투수 2명도 그랬고 올 시즌도 지금 우한 투수 2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뜨거운 여름 얘기 많이 합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전력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각 팀들마다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순위 경쟁 그야말로 예고하는 중이라고 KBO 리그는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간 야참 6월호 5월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봤고 6월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할 순서는 5월의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보인 선수를 꼽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상적이라는 거는 네.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만 좀 안 좋은 의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KBSN 해설위원과 KBS 김도한 기자, 허솔재 기자 그리고 저도 한 표 좀 받았습니다. 까지 총 10명의 KBSN 판정단이 뽑은 5월의 베스트 선수와 워스트 선수를 뽑아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월에 어떤 선수가 좋은 의미로든 아니면은 좋지 않은 의미로든 인상 깊은 활약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좀 인상 깊은 선수 5월에 인상 깊은 선수 어떤 선수 생각나세요? 뭐 사실 이제 오재일 선수는 지금 사실 5월뿐만이 아니고 4월부터 계속해서 인상적으로 못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좀 뭔가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네. 아 그래요? 결국에는 가장 눈에 띈 건 물론 이제 슐서 선수도 상당히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지만 네네. 결국엔 뭐 선발 투수라는 게 5일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렇게 머릿속에 막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매일 경기에 나왔지만 또 4월을 너무나도 좋은 이제 달을 보냈는데 5월에 정말 거짓말같이 너무너무 부진한 저는 김현수 선수가 이렇게 부진한 한 달을 보낸 거는 뭐 제가 지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로 아마 한 달을 보낸 거는 저는 뭐 당연히 없을 거예요. 네, 당연히 없을 부진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길게 부진했던 너무 거는 심해요. 네, 지금 너무 심하다. 심합니다. 네. 김현수 선수를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로는 인상 깊은 네. 저도 똑같은데요. 5월 성적이요. 네. 타율이 1할 4푼 8리, 홈런 제로, 타점이 5개, 네. OPS 타율 아닙니다. OPS가 0.380이고요. OPS가요? 예. 타율 최저 1위, OPS 최저 1위고 6월에는 1할도 안 됩니다. 6월 얘기해서 죄송한데 6월엔 1할도 안 되고 사실 일요일 날 경기에 LG 트윈스가 9회에 뒤집을 찬스를 잡았는데 김현수 선수가 9회 말에 또 삼진으로 물러났어요. 사실 그 전타석에서도 1, 2루였는데 그렇죠. 와일드 피치가 되면서 2, 3루가 됐고 2루 땅볼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만약에 1, 2루였으면 그것도 병살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김현수 선수를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아끼는 또 후배고요. 네, 그런 선수인데 그리고 저랑 타격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선수들이 되면 타격 코치들이 어떤 한마디조차가 사실 좀 어려워요. 쉽지 않죠. 어렵죠. 네, 그 선수가 한 15년 이상을 해왔던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고 또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선수들끼리 그런 얘기를 잘했던 선수들끼리 얘기하면 훨씬 좀 잘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 제가 볼 때는 최은성 선수 정도가 이제 김현수 선수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이제 최은성 선수도 이제는 하나 이글스로 갔고 그렇죠. 제가 선수 시절에 사실 뭐 이진영, 정성훈 이런 선수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런 물론 이제 뭐 나이 40 이후에 이제 뭐 당연히 떨어질 때 돼서 떨어졌겠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저 혼자 스스로를 해내야 돼요. 고민을 함께 나눌 만한 대화 상대가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어떤 심정조차도 내 마음을 뭔가 털어놓고 나 힘들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형이 힘든 게 뭐가 있어요? 라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즘 이제 김현수 선수 표정을 보면서 현수가 저런 표정은 웬만해서는 안 나오는데 그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22시즌, 21시즌 조금씩 쌓여왔던 것들이 좀 있긴 해요. 네, 조금 위험하다 분명히 있긴 한데 그건 이제 김현수 선수가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그러니까 정확도와 파워를 다 가지고 가기가 조금 어렵다는 걸 분명히 스스로 약간 느낀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나는 더 강한 타구를 더 장타 쪽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 맞아요. 분명히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이제 좀 더 위험해진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하루 이틀 3일 만에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빨리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네, 그것도 저는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봐요. 부분이네요. 네, 중요한 네, 부분이네요. 네. 사실은 이제 5월달 워스트 선수로 저희가 이제 뽑는 순서인데 이미 웃으면 안 되는데 이미 죄송합니다. 누군지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일단은 그러면은 KBS 판정단이 선택한 5월의 워스트 선수 어떤 선수인지 발표를 하고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BSN 판정단이 선택한 5월의 워스트 선수 이미 사실은 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LG 트윈스의 김현수 선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10명의 그 판정단은 어떤 선수를 선택을 했는지 그거부터 보고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택 위원 역시
김현수를 뽑아주셨고 장성호 의원이 오재희 선수 뽑았네요. 오재희 선수도 안 상당히 안 좋았는데 지금 4월, 5월이 계속 안 좋아요.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김현 선수보다 덜했을 뿐이에요. 맞습니다. 예. 김태균, 유희관, 윤희상 위원이 슐서 선수 역시 뽑았고 맞아요. 류지환 위원이 앤더슨, 나지완 위원은 노시환 선수를 선택을 했네요. 노시환 선수, 그거는 이제 나지완 선수의 어떤 기대가 그렇죠. 컸는데 그렇죠. 좀 많이 부진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김도환 기자, 허솔지 기자는 모두 김현수를 선택을 하면서 김현수 선수가 4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에 가장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선수는 김현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은 좀 탈피할 수 있을까요? 올라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그 김현수 선수의 좀 아쉬웠던 점, 문제점 그런 것들이 좀 쌓였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분명히 풀리죠. 풀릴까요? 네, 분명히 풀리고 언제쯤으로 보세요? 뭐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그거는 이제 사실 언제인지는 모르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계기가 하나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김현수 선수가 보고 있다면 야구 외적인 부분에서 좀 더 마음을 좀 여유 있게 가질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 야구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 네. 그리고 아까 고참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나눌 상대가 뭐 없다는 거 많거든요. 굉장히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 회사에서 그러세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박용택 위원도 사실은 그 마지막 그 베테랑 시절은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게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 김현수 선수에게는 고민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간 야참 6월호 5월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워스트 선수를 살펴봤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MVP 후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을 빛낸 베스트 선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트 후보로 선정이 돼서 베스트로 뽑힌 선수는 월간 야참 6월호의 표지 모델로 선정이 됩니다. 야, 이런 영광스러운. 먼저 후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을 빛낸 베스트 선수 후보가 되겠습니다. 투수 파트에서는 임찬규, 파디, 노경은, 서진영, 최지민 선수가 되겠고요. 타자는 홍창기, 박찬호, 양의지, 박동원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들 모두 대단한 5월을 보낸 선수들입니다. 그럼요. 성적들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사실 패디 선수는 뭐 5월에도 좋은 활약들을 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4월에 사실은 패디 선수가 어쩌면이 아니죠. 개인적인 성적만 봤을 때는 패디 선수가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렸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4월 사실은 실질적인 MVP였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MVP는 결국에는 이제 그 뭐 MVP 이제 뭐 풀어 쓰자면 결국에는 가장 가치 있는 선수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러니까 MVP에서만큼은 팀 성적과는 어느 정도 같이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LG 트윈스의 임창규 선수를 뽑으셨어요? LG 트윈스의 박동원과 홍창기 이렇게 세 명이 제 눈에 가장 띄었고요. 그 중에 한 명을 꼽자면 저는 그래도 박동원 선수요. 박동원 선수 알겠습니다. 김동 기자는 어떤 선수가 좀 눈에 띄셨어요? 저도 박동원 선수 뽑았습니다. 박동원 선수 뽑으셨어요? 박동원 선수가 뭐 월간 홈런 9개 치고 뭐 OPS 1위하고 이런 그 보이는 기록도 있지만 박동원 선수가 지금 포수 마스크를 쓴 이닝에서 단연 선두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양의지 선수야 이제 뭐 에징 커브에 들어갔기 때문에 200이닝 때지만 박동원 선수가 거의 400이닝 가까이 소화를 했고 금광불개라고 불리는 유광남 선수보다도 박동원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지키는 이 시간이 더 길거든요. 박동원 선수가 공수에서 맹활약을 했고 뭐 잠실 쓰면서 월간 9개 홈런? 박용택 위원은 몇 개 쳤는지는 모르지만 9개면 월간에 진짜 많이. 저 월간 7개밖에 못 쳐봤어요. 그래도 7개도 대단한 거죠.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박 위원보다도 2개를 더 쳤으니까. 전 박동원 그해 청문회 했던 해. 4월에 MVP하고. 제가 박 위원하고 나오면 너무 좋은 게 TMI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좀 그냥 편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 모든 게 다 사연이 너무 많아가지고. 월간에 홈런 7개 치고 청문회 한다? 네, 맞습니다. LG 트윈스 팬들 좀 약간은 좀 너그럽게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문회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1등 나가죠. 4번 타자 변신한 주장이 뭐 월간 MVP 하죠. 그리고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하죠. 그런 거죠, 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9명의 선수가 이제 후보로 선정이 됐고 두 분은 어떤 선수 뽑았는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다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일단은 3위, 2위, 1위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위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M 판정단의 선택은 어떤 선수였을지 3위부터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4월에 이어서 5월에도 대단한 활약을 보인 패디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패디는 뭐 4월 달도 실질적인 MVP급 활약이었고 5월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지난해 겨울에 NC가 좀 외국인 선수 선발이 조금 늦어졌죠. 그러면서 패디 선수를 12월 20일? 12월 20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 선수가 왜 오지? 그러니까요. 사실 그게 맞는 얘기였어요. 맞아요. 네, 실제로 이제 뭐 2021 시즌, 22 시즌 이제 5선발로 계속 선발을 돌았던 선수고 맞아요. 물론 이제 뭐 뛰어난 활약을 하진 않았었지만 22년 지난해 그러니까 연봉이 200 몇십만 불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FA 신분이었는데 사실 그 FA가 뭐 6년을 꽉 채운 이제 서비스 타임을 꽉 채운 FA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그 논텐더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이제 FA였지만 결국에 팀을 찾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게 NC가 왜 그 요새 하는 말로 그 존버라 그러는 존버. 12월 말까지 버티고 버텨가지고 잘 버텼다. 잘 버텼다. 네. 근데 결국에는 정말 기대만큼 뭐 어떤 투수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조금 수준이 다르네. 네, 그냥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패디 선수가 지난 5월에 MVP 가운데서 3위 저희 판정단이 뽑은 선수 3위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2위, 1위를 발표할 시간인데 저희가 방식을 약간 바꿨어요. 그러니까 2위를 발표하면은 1위가 그럼 누구네? 라고 답이 딱 나올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각축이었습니다. 각축이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선수가 2위와 1위인 게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는데 말씀드린 대로 2위를 발표 그럼 1위가 그 선수나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1, 2위 후보를 동시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아까 두 분 박동원 선수 뽑으셨다고 그랬는데 박동원 선수 뽑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선수인지 일단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후보 2명의 선수입니다. 바로 1위 후보는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LG 트윈스의 박동원 그리고 LG 트윈스의 임창규 선수가 바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각축을 벌였던 5월의 MVP 1, 2위 후보가 되겠습니다. 자, 임창규 선수도 그렇고 박동원 선수 누가 MVP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5월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뭐 박동원 선수 아직은 그쵸 야구 늘 나이죠. 아직은 야구 늘 나이고 확실히 타격에 있어서 그러니까 좋은 방향성이 확실히 좀 좋아졌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쩌면 이제 영역 감독이 오랜 시간 동안 잘 아는 선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겨우 내내 좀 잘 준비했던 것도 같고 그다음에 박동원 선수가 사실은 키움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정경기 이제 주전 선수가 아니었죠. 이지영 선수랑 나눠서 많이 이제 나왔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뭐 트레이드도 됐었고 뭐 FA 하는 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고 올 시즌에는 여러 가지로 좀 안정된 이제 상황 속에서 또 나를 잘 아는 감독 밑에서 네.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조화가 된 것 같고 특히나 또 역대급 타선. 그렇죠.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심 타선에서가 아니라 하위 타선에서 맞아요. 그렇게 때려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또 아무래도 조금은 더 이제 좀 분산되는, 좀 집중 견제가 좀 분산되는 이런 효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5월에 홈런 9개였습니다. 정말 엄청났죠. 대단한 수치인 것 같고요. 저는 임창규 선수 얘기를 또 잠깐 임창규 선수 얘기도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안 뽑았어요. 저는 사실 박동원 뽑았습니다. 그렇죠. 박동원 선수 뽑으셨잖아요. 박동원 뽑았는데 임창규 선수가 4승에 ERA가 1.13. 그리고 그 염 감독께서 지난주에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팀 외국인 원투펀치 다음 3선발 임창규입니다라고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정을 줬군요. 네, 확정을 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임창규 선수가 코칭 스태프의 신뢰를 받았던 시즌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예전에 사실 차 단장님께서 저희 기자들 앞에서 임창규 선수 구박 엄청 했어요. 티키타카로 아주 유명했죠. 그러니까요. 뭐 볼도 별 구리다 막 이런 이렇게 사실 사석에서 이제 농담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 절치부심했던 임창규 선수의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던 5월이었습니다. 사실은 임창규 선수가 시즌 선발로 출발한 건 아니었죠. 맞아요. 스윙맨 출발이었었죠. 올 시즌 이제 결국에 이제 롱릴리프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이제 빈자리를 잘 찾아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런 기회를 잘 잡았죠. 맞아요. 기회를 잘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 스피드가 사실 최근 경기에서 계속 좀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지금 좀 많은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좀 너무 궁금해서 야 창규야 형이 볼 때는 뭐 이래 이런데 어때 이랬더니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저도 신기한데요 이러더라고요. 네. 저도 신기한데요 이러더라고요. 네. 여튼 정말 스스로도 신기한 그런 5월을 보냈던 임창규 선수죠. 그 5월달 LG 트윈스가 아까 저희가 7할에 넘는 승리를 기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5월달 상승세의 어떤 실질적인 가장 큰 공로자는 임창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예. 네. 임창규 선수가 선발 한 부분을 굉장히 잘 메워주면서 스윙맨에서 이제는 선발로 3선발까지 이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임창규 선수 이제 FA 한번 재수했잖아요. 네. 아, 그러네요. 네, FA 재수했는데 대박 한번 날까요? 아니요. 임창규 선수는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 경기에 그 많은 실점한 거 보셨죠?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저희가 6월 첫 시리즈에서 LG가 지금 3연패를 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이 월요일 방송이라서 좀 네네. 이 희석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임창규 선수의 5월 퍼포먼스는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어마어마했죠. 아니, 실제로 자기 자신이 놀라워하는 5월이었어요. 본인도 본인이 놀라워하는 5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두 선수 모두 5월의 선수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아주 뛰어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임창규 선수냐 박동원 선수냐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KBSN 판정단이 선택한 5월의 선수는 바로 임창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임창규 선수가 1위 기록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월간 야참 6월의 표지 모델은 바로 임창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BS 판정단이 어떤 선수를 뽑았는지 한번 보고 일단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와 박용택 위원 그리고 김도환 기자는 모두 박동원 선수를 뽑았고 김태균 위원도 박동원 선수를 뽑았는데 장성호, 유희관, 류지현, 윤희상, 나지완 위원이 임창규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야, 허술지 기자는 패디를 선택을 했고요. 와, 임창규 선수가 이렇게 많은 표를 받으면서 1위 기록을 했습니다. 충분히 받을 만하죠. 맞아요. 특히나 이제 5월에 LG 트윈스가 7할 승률을 거두는 데 있어서 결국에 선발의 안정화가 맞아요. 가장 중요했었는데 뭐 정말 1등 공신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2위를 받은 선수도 뭐 임창규 선수도 있고 뭐 박동원 선수 있습니다만은 박찬호 선수도 역시 좋은 활약 보여줬고 홍창기 선수도 3위 기록을 했습니다. 홍창기 선수도 역시 5월달 좋은 활약 보여줬고 최지민 선수도 있었고 박세웅 선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경훈 선수도 정말 좋은 좋았죠. 역할을 해줬었고.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활약 보인 선수들 모두 후보에 올라갔고 결국 5월의 MVP는 임창규 선수로 결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 박수. 저희가 응원. 응원 뭐 이런 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좀 돈이 많아지면 나중에 좀 선물도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뭐 숨가쁘게 5월을 정리하고 달려왔습니다. 5월의 MVP 임창규 선수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이제 월간 야참 마무리할 시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정말 길게 오늘은 참견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가 참견을 했는데 다음 달에도 월간 야참 7월호로 인사를 드리겠고 또 월간 야참 7월호에서는 또 6월 선수 MVP를 또 뽑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오늘 참견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뭐 언제나 참견은 즐겁죠. 아, 그러셨어요? 네. 오늘도 제가 안 하는 즐거우셨죠? 거면 다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은? 저는 가끔 이제 제가 야구 환자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이렇게 환자 3명이 모여서 참견을 해가지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주 즐거운 오늘 참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다각도로 아주 세세하게 참견해 주신 두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용택 해설위원, KBS 김도환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호쾌한 홈런, 몸을 날리는 호수비, 삼진을 남는 투수, 삼진을 잡은 이후에 투수의 포효 혹은 팬들의 신나는 응원가 저마다 이유로 야구를 사랑했던 지난 5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구의 참견 이렇게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이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